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일렬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기술적인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항상 이렇게 박스권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박스권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박스권을 이탈하거나 돌파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트랩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트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 3개로 박스권을 만들어줬고요. 그냥 다시 올라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해주다가 뚫어줬어요. 근데 살짝 윗꼬려주고 아래로 내려갔죠.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트랩이 발생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제가 이거 트랩 소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요, 이 트랩이 발생할 때는 어떤 반대 방향으로 크게 가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 전에 트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고점에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저항대를 만들어주다가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이 수렴 구간을 살짝 돌파해 주면서 트랩을 만들고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트랩이 발생하면은 그 반대쪽 방향으로 추세가 일정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면서 트랩을 형성해 준 다음에 쭉 밀려서 박스권 하단까지 가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에서 이탈을 해주면서 트랩을 만들어준 다음에 박스권 상단까지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상단에 한번 하단에 한번 트랩이 발생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진짜 방향으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박스권 돌파하면은 그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더리움이 주말 동안에 꽤 선전을 했어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시장 자체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비트코인은 지금 뭐 기관 매수세, ETF 유입을 통해서 오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의 매수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알트코인들은 시장 자체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꽤 많이 올라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들 한번 볼 텐데,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장에 이제 매도할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매도 물량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매도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젠가 딱 공급 쇼크가 올 거다, 공급 쇼크가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팔지 말고 홀딩하고 있어라 라는 요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비트코인 공급량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상승장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뉴스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코인베이스가 매수를 하냐 안 하냐가 시장 자체의 매수에 굉장히 중요해요. 코인베이스가 현물 거래소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선물 시장의 매수만으로는 시장이 오를 수가 없어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라주려면요, 현물 매수가 있어야 돼요. 선물 매수는 펀딩비도 많이 나오고 오래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길게 봤자 한 반년? 그래가지고 딱 사면은 언젠가는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그 팔아야 되는 시기가 조금 일찍이야. 일러. 그런데 코인베이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는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제일 긍정적이다, 필수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지표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넷에서 현물 매도세가 좀 있긴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어요. 거래소에서 점점 물량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매도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코인베이스 매수세를 따라가면서 크게 상승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좋은 뉴스를 봤으니까 살짝 뒷골이 서늘해지는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재정 적자 세계 경제의 실제를 위협하는데, 이게 관세를 통해서 건전한 무역 시장에 좀 해악을 끼치게 되면은 아마 전 세계적인 여파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요지인데, 저도 2010년도 후반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얼마나 밀렸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실제적 위협을 계속 끼치지 못하더라도, 시스템적 위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정말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낼 정도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가닥이 잡히고 실제로 다가오려면 한 2026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규모에서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움직임을 한번 볼 텐데, 오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또 이제 고점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미니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시면 미니 박스권 하단에 역시 트랩이 생겼기 때문에 상단까지 쭉 가지고 있고, 상단 역시 돌파해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 상승해버리면 이번엔 진짜로 박스권을 뚫어줄 수가 있겠죠.
있죠.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10만 2천 달러까지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찍었을 때 하락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 근처에서 하락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통해서 다음 추세를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갔는데 하락이 조금 나와, 그럼 추세가 세다는 거겠죠. 갔는데 하락이 한 번에 가파르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조금 상승을 되돌리면 할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물대에서 딱 닫고 얼마나 저항이 나오는지, 저항 형태는 어떤지를 통해서 추세를 파악을 하고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브리핑 시청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추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